옛날 어느 마을에서는 기이한 일이 자주 벌어져 그곳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은 특히나 소문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저기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저택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지는 늘 시간 문제였죠.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 지훈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행자답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극구 반대했지만 지훈은 이를 모험으로 삼고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지고 텅 빈 골목을 따라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낡은 울타리를 넘어 정원에 발을 들였습니다. 낙엽이 쌓여서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병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근처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커 보였고 지훈은 잠시 겁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삐그덕거리며 쉽게 열렸습니다. 안쪽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래된 목재와 습기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훈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며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놓고 간 책들과 바스러지는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복고풍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그 초상화 속 인물들은 마치 지훈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무언가 손끝에 닿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아니라고 착각일 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다만 그 뒤로부터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 걷는 착각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지훈은 가장 마력이 강하다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이 집의 소유주인 이진의 따는 침실로 모든 것이 먼지에 덮여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방 한쪽 구석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당연하다는 듯이 일기를 펼쳤고 그 안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이는 나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시작된 일기장은 그 방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을 세세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이 점점 끔찍해지면서 지훈은 읽기의 페이지들이 아직 다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여진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커다란 글씨로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갑작스럽게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손전등을 돌려 비춰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았을 때 방 안에 꺼져 있던 촛불이 하나둘씩 스스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마치 초자연적인 힘에라도 잡힌 것처럼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짓누르며 좁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서 무언가 확인하려는 생각은 버리고 도망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방금까지 그를 괴롭히던 차가운 손길이 이번에는 그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려고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힘은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방 안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가는 가운데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자유로워지며 지훈은 가까스로 손목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와 1층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훈은 정신없이 마을까지 달려와 주저앉았습니다. 땀에 젖고 숨이 넘어갈 듯한 상태였으나 생존했다는 안도감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마을을 떠나며 저택에 대해 더 알고 싶지도 누구에게도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오래된 저택은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 서 있으며 간혹가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들 중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밀림으로 둘러싸인 낡은 양옥집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고연집이라 불렀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비어있던 2층 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의 현관문은 항상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고 특히 밤이 되면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 부근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3명이 방학 때 그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들은 고요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다. 오후 늦은 시각 햇살이 붉게 물들어갈 즈음 그들은 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계단을 딛고 발을 옮길 때마다 쓰러질 것 같은 삐걱거림이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니 내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이상하게도 집은 손길이 닿지 않은 오래된 상태 그대로였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세 사람은 먼저 1층을 둘러보기로 했다. 오래된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 차 있었고 거실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다. 그 피아노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어두운 구석에 놓여 있었다. 한 동기가 장난삼아 몇 키를 눌렀는데 오래된 건반에서 나오는 섬뜩한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며 몇 초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돌아서려는 찰나 계단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2층에서 내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순간 그들은 얼어붙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용기를 낸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올라가자. 아무도 없을 거야.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오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2층의 복도에는 반쯤 열린 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그 끝에는 커다란 창문으로 불길하게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다. 복도 중간쯤에서 문득 그들은 어떤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천천히 밀어 열자 공기가 퀴퀴한 방 안에는 휴대용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이 라디오에서 기이하고 섬뜩한 잡음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그들에게 쏟아지는 무언가의 기운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놀란 그들이 뒤돌아 뛰쳐나오려는 순간 복도 창가에 서 있던 그림자가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들이 본 적 없는 우뚝 솟은 형체로 얼굴 없는 모습이었지만 강렬한 존재감으로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형체는 손짓을 하며 마치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듯했다.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뻔했지만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때 저마다의 머릿속에서 낡고 슬픈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영원히. 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복도 끝까지 불이 나게 달려갔다. 하지만 오르던 계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그들은 뒤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강력한 기운이 그들을 삼키려는 듯이 더 다가왔다. 그 순간 용기를 얻은 한 친구가 손에 들고 있던 여행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그 형체에게 직접적으로 비쳤다. 그러자 그 형체는 마치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공중에서 빛은 깜빡였고 허공에 떠있던 그림자는 의지와 상관없이 뿌연 연기처럼 의미 없이 지워져 갔다. 어느새 그들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집 밖에 서 있었다. 깨닫고 보니 그들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세 사람은 긴장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간신히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들은 침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히 그 고요한 집을 떠났다. 그 집은 여전히 고요했으며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의 현관문은 영원히 닫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세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조용하고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한 폐가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길 꺼려했는데 이유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방문하는 이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젊고 호기심 많은 청년이 수철은 이런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보겠다고 결심했고 신중하게 준비를 한 후 한밤중에 그 폐가를 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터운 안개와 함께 이상하게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 앞에 무성한 풀 속을 헤치고 문을 열었을 때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오래 비워진 집 특유의 쇠락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수철은 손전등을 들어 방 곳곳을 비추며 조심조심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기분 나쁜 침묵과 서늘한 바람 탓에 점점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집 구석구석을 탐험하다 결국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수철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 올렸는데 액자 속의 사진은 누군가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선명한 눈빛이 그들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적절한 공명처럼 온 집안에 반영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결국 용기를 낸 수철과 친구들은 위층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이상하게 새하얀색의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피아노 건반 위에는 누군가의 얼룩진 손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피아노를 비추며 신비스럽고도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던 찰나 혼자서 연주하는 것 같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소리는 조금씩 커져갔고 방 안은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가득 차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철과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철의 옆에 서 있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쓰러져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찌할 줄 몰랐고 그제서야 그들은 이 집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철은 친구를 부축하며 재빨리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공기도 갑자기 싸늘해졌고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되어야 할 일을 늦게나마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열이 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건 후로 마을에서는 그 집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수철과 친구들이 겪은 일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로 전해졌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폐가의 어둠 속에 감춰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폐가는 점점 더 무너져갔습니다. 도시는 발전했지만 그 폐가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때때로 지나가는 이들에게 과거의 공포를 되새기게 만들고는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썰로 받아들일 뿐이었지만 말입니다.